안녕하세요, 더스틴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내용은 보캐브러리입니다. 예, 단어고요. 쉽게 말해서는 어떻게 하면 단어를 좀 더 쉽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습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도 좀 하고, 쉽게 말해서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울까, 그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영어 단어를 갖다 어떻게 많이 좀 잘 외울까 하는 방법에서 비디오를 만들게 됐고요. 자, 그러면 영어의 기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나라의 역사의 흐름도를 좀 알고 나면 그 나라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약간의 그 영어에 대한 기원이 되는, 영어는 어디서 만들어졌지? 이렇게 많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어느 정도 머리에 이렇게 간단하게 있을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습득하고 있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영국 본토에 그 살고 있던 분은 네이티브들만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기원전 1세기부터 유럽 북방민족인 그 컬트족이 영국에 들어와서 그 거주를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컬트라고도 읽고요. 또는 셀트라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세기의 단어들을, 현재까지 남아있는 단어들을 좀 보면 그렇게 많은 단어가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익숙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런던이나 도버 아니면 켄트 이런 단어들이 여태까지 현재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세기를 넘어가 보면 그 줄리어스 시저에 의한 그 로마인들의 침략이 기원전 54년과 55년에 이어져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변화는 그 문법적인 부분과 단어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많은 단어들이 프랑스어로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의 그 반은 불어 혹은 독일어에 기원된 단어들이고요. 언어학에서는 불규칙 동사 대부분이 독일에 그 기원된 단어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는 그 로먼스, 그래가지고 그 로마인들의 침략이 있었고요. 그 로마인들이 쓰던 그 언어가 현재까지 좀 남아있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잠시 지켜보면 그 와인이나 캔들, 그리고 또 벨트, 이런 단어들이 현재까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Pompey Magnus, I have a question concerning your friend and co-consul, the darling of Venus, Gaius Julius Caesar. 그래서 그 로마군이 침정하고 난 이후에 앵글로색슨의 도래가 그 기원 그 5년과 6년에 그 되어서 5세기, 6세기에 대해서 이어졌는데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영어 역사에 있어서는. 거의 영어의 그 잉글리시가 앵글리시에서 기원된 것처럼, 언어로서 영어는 그 서쪽 계통인 그 앵글로색슨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영어 어휘가 많지가 않은 다른 나라 언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앵글로색슨에서 쓰던 3분의 1 정도 되는 어휘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의 뿌리를 둔 영어는 숫자와 동질성으로 보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7, 8, 9, 10 그 스펠링이 현재의 그 언어와도 같이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food도 이때 그 나왔던 단어라고 하고요. 또 sleep도 마찬가지고 night, 그 밤 있잖아요. 밤이라 그래가지고 그 night도 이때 기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 시대가 가장 영어에서 많은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이킹의 그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 데니시 인베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대인종의 내습이라고도 하고요. 8세기 후반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에 관련된 거는 많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그 유래된 단어는 앵거나 awkward, 그 다음에 cake, 아니면 죽다, 이런 다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먹는 그 계란 있죠? 그 에그도 이때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많은 단어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이 친숙할 만한 단어들을 제가 약간 이렇게 선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노르먼스 인베이전이라고 하는데요. 300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통치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1066년에 노르만족 언어를 갖고 있는 그 지배층들이 앵글로 노르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영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보면 지배층이 쓰는 용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크라운이라든지 캐슬, 그다음에 코트, 그다음에 팔리먼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맨션, 뭐 뷰티, 그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저희 지배층은 한자를 사용하였고 농민들은 한글을 사용하던 걸 비추어 보면 노르만 종목 민족의 정복으로 많은 그 프렌치 언어가 영어로 들어오게 된 거를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100년 전쟁이 또 있었고요. 1337년부터 1450년까지 이때까지 현재 남아있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스크립처 같은 경우도 있고 모으다 하는 컬렉트라는 단어도 남아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역사 있죠? 이런 거 히스토리도 이 당시에 100년 전쟁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영어에 있어서 큰 변화가 또 겪게 되는데 그건 바로 르네상스고요. 르네상스에서는 참 많은 단어들이 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초콜릿 같은 경우는요, 라틴에서 오게 됐고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 프렌치라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오게 됐고요. 그다음 매거진이라는 단어는 또 이탈리안에서 그 영어로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와 요구르트는 그 터키에서 오게 됐고요. 그리고 토마토나 포테이토, 뭐 그냥 타바코, 담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는 그 스페니시, 그러니까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언어에서 큰 변화를 겪었던 것은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참 많이 신조어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iology 같은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박테리움은 박테리아의 그 단수형이죠. 클러스트로포비아 같은 경우는 클러스트가 원래는 네모난 이 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쇄공포증 같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현재에 쓰이는 영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요즘에 신조어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웹도 그렇고 또 뭐 사이버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컴팩트 디스크도 영어의 신조어는 계속해서 나중에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알아본 것처럼 영어에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참 많았고요. 영어는 또한 다른 언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과학적 전문 용어로는 대부분의 라틴과 그릭의 어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단어의 그 구성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라틴과 그릭의 언어에서 80%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 라틴어를 배우면서 자신들이 그 지적 능력의 척도가 라틴어 사용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문법 번역식 교육 방법을 교수법까지 등장한 걸 보면 영어가 얼마나 많은 여러 나라 언어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사실을 지금 그 강의한 사실을 지켜보면 영어의 어원은 많은 나라의 언어들과 섞여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단어 습득하는 데는 단어의 어근 그리고 또 접두어, 전미어의 의미를 확실히 하면 그 새로운 단어를 보더라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어휘는 우리나라 어휘의 5배가 많다고들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대한 어휘를 우리와 같은 제2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의미 확장을 하면서 어근, 접두어, 전미어를 통한 의미 확장이 아주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강부터는요, 제가 그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올려놓은 수업 교재는 전부 그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린트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그 웹페이지 직접 보시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